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장맛비가 정말 요란했습니다. 이틀 동안 부산 시내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주말부터 또 비가 내리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아래로 기운 채 맥없이 휘어진 철제 울타리. 낙석 방지망은 여기저기 뜯겨져 나갔고 주변에는 깨진 돌덩이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24시간 넘게 내린 장맛비에 산비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사하구의 한 아파트 뒤 5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한 대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 통행을 막았지만 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당연히 불안하지. 우리가 저기 운동을 못 다니는데. 북상한 장마전선은 밤사이 149mm의 많은 비를 쏟아낸 뒤 오늘 오후 들어서야 물러갔습니다. 고작 이틀에 불과했지만 부산 시내에선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남구 문현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는 배수구가 막히면서 물이 차올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영도구 청학동에서는 지하수가 역류해 도로가 잠기는 등 밤사이 12건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전선은 잠시 일본 열도 쪽으로 내려갔지만 이번 주 주말 다시 북상하면서 또 한 번 세찬 비를 뿌려댈 전망입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이 남하와 북상을 반복할 걸로 보이며 장마 기간 동안 부산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장마 기간은 천둥, 번개와 돌풍, 국지성 호우도 잦을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최초로 여야가 뒤바뀐 부산시의회.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정작 시민들은 어떤 성적표를 줬을까요? 조재형 기자입니다.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거나 잘 모르시는. 그게 별 우리한테 삶에 직접적인 서민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의회는 지난 1년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로 탈바꿈하겠다 했지만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의장 접견실을 소통 공간으로 꾸미고 관용차 없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등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습니다. 조례발의와 토론회 건수 등 객관적인 지표는 전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5분 발언과 시정 질문 역시 횟수를 제한해야 할 만큼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공공기관 인사청문회를 처음 도입해 LCT 연루 의혹 내정자 2명을 낙마시켰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 역시 후한 편입니다. 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정말 8대 시에는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여당인지 야당인지 잘 모를 정도로 어떤 시에 대한 견제가 수적 열세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또 다른 적폐와 비리가 없는지 의회의 고유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 감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는 8대 의회란 평가에 대해선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실적과는 달리 내실에 대한 지적은 여전합니다. 여야만 뒤바뀌었을 뿐 여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시장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했는지, 야당은 야당다운 치열함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정 정부직 인사들의 강력한 추진 권한을 가진 부분이라든가 관사 문제라든가 이제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시의회는 지난 1년을 낡은 관행을 부수며 동시에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남은 3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가짜 의사, 일명 홍 원장 연속 보도입니다. 취재 결과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가짜 의사 손을 거쳐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6년 넘게 의사 행세를 해온 무명 연극배우 출신의 홍모 원장. 3년 전 홍 원장에게서
주름 제거술을 받은 한 50대 여성은 턱에 상처가 생기고 피부 속이 모두 타버려 지방 이식만 3차례 받았고 피부 이식도 해야 합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자만 4명.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홍 원장이 얼마나 많은 환자를 불법으로 진료해왔는지 보여주는 내부 문서입니다. 지난 6년간 이 의원을 거쳐간 환자는 4,500여 명. 홍 원장은 자신이 고용한 진짜 의사들과 환자를 나눠 진료했는데 상당수 환자들은 홍 원장이 직접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담은 거의 다 하셨을 테고 상담 시술 거의 70~80%는 아마 홍 원장을 단 한 번이라도 다 거쳤던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홍 원장은 특히 42가지 피부 미용 장비를 동원한 시술 코스를 만들어 홍보했고 수백 명이 이 시술을 받았는데 의학적으로 검증 안 된 시술이라고 당시 직원들은 밝혔습니다. 불법 야간 진료를 위한 명단도 따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에 놀러 갔더니만 몇몇 사람 하고 있더라고. 내가 놀래갖고 뭐 내가 아니 이거 내가 좀 기회가 와서 어떤가 내가 나도 해보고 느껴보려고 하는 거야. 기회. 홍 씨와 같은 병원에서 진료했던 의사들은 4명. 경찰은 홍 씨 본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 진짜 의사들이 홍 씨의 무면허와 불법 진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협조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부산 유일의 자립형 사립고인 해운대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제 해운대고는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부산 유일의 자립형 사립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부산교육청 자사고 지정 운영위원회는 해운대 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끝에 취소로 결정했습니다. 해운대고는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크게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됐습니다. 심의 결과 해운대고등학교는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크게 미달하여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 해운대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고는 전체 6개 항목 가운데 학교 만족도를 제외한 5개 항목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배점 15점인 재정과 시설 여건 부문에서 4.9점의 낮은 점수를 얻었던 것이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학교 측은 예상보다 낮은 점수로 재지정이 취소되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유일한 자사고로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존중하며 학교 교육의 진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다음 달 중으로 해운대고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해운대고등학교는 빠르면 2020학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체제의 학생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한국 섬유산업의 효시인 부산 섬유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1917년) 부산에 설립된 조선방직 13만 5천 제곱미터 부지, 직원 3천 명이 넘는 동양 최대 직물회사였습니다. 일제의 노동약탈 통로였던 조선방직은 광복 후엔 부산 최대 제조업체로 지역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조선방직 공장도 40년 전에 설치된 1,700여 대의 노후된 시설에 대치해서 도입된 가공기기의 활용과 부족기기의 보충에 성공하여 모든 시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1930년 노동 수탈에 한거한 조선방직 총파업은 노동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시내 중심가인 동구 범일동과 부산 진구 범천동 일대에 예전 조선방직이 있던 자리입니다. 한번 올라가서 함께 둘러볼까요?
여기 현대백화점 앞쪽이 정문이었고 저 아래 동천까지 넓은 부지에 조선방직이 있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인근의 상업도 번창했는데요. 나일론 등장 이후 쇠락해 1968년 폐업한 뒤에도 그 터는 조선방직의 줄임말인 조방앞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 부산 상공회의소 홍보원에는 이렇게 특이하게도 우리가 목욕탕에서 자주 애용하는 때밀이 수건인 이태리 타올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볼까요? 이 이태리 타올은 지난 1960년대 부산의 한 직물회사가 개발한 제품으로 원단을 이탈리아에서 수입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작 이탈리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품인데요. 당시 부산 섬유 산업의 전국적인 위상과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힙니다. 광복 이후 부산은 태광산업과 경남모직, 송월타올과 대우실업 등 굵직한 기업들이 세워지며 섬유산업이 꽃을 피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적인 섬유 산업의 그 그룹들이 부산에 다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부산의 우수성이라는 것은 역사성 플러스 산업성 모두를 다 겸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부산의 섬유 의복업체와 종사자 수는 지역 제조업의 1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출하액과 부가가치는 5, 6%대에 불과해 부산 섬유 산업은 영세성의 한계도 뚜렷합니다. 세정, 파크랜드와 함께 부산의 대표적 의류업체인 그린조이.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골프웨어에서 강세를 보이며 전국적인 패션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엔 수출은 물론 유명 작가들과의 협업 등 새로운 도전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젖어도 이게 꼬부러지지 않고 원행을 유지하는 전부 특허품입니다. 이게 이 세계 특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품질에는 다른 데도 자신이 있지요. 그러니까 미국 바이어들도 이런 게 한국에 있었나.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 부산 섬유산업은 첨단 소재와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조류인 송골매 새끼들이 발견됐습니다. 심각한 영양 부족에다 부상도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모두 건강한 상태로 다음 달 자연 방사될 예정입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우리 안에 송골매들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쳐 짧게나마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23일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 야생동물 보호팀은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32층 옥상 정원에 새끼새 3마리가 둥지를 틀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멸종위기 1급 조류인 송골매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수색하다 송골매 새끼 1마리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어미 송골매가 주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4마리 모두 영양 부족 상태가 매우 심각했고 2마리는 다리까지 다쳐 치료가 시급해 야생동물 치료센터로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여기 발톱이 빠진 상태로 출혈이 좀 심하게 일어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염증 치료랑 이제 지혈을 시킨 다음에 부산의 경우 태종대 절벽에서 드물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송골매가 도심에서 발견된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살갗이 줄어들어서 밀리고 그다음에 서식지 싸움 영역 싸움에서 밀린 아이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나마 나은 차선의 선택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곳에 그렇게 둥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치료센터는 비행과 먹이 사냥 훈련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송골매 가족을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바람직한 방향은 시민 공동자산이란 관점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부산 시민과 관련된 정책에 대안을 모색하는 비영리 단체인 부산플랜은 오늘 오후 부산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동남권 신공항 경과와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토건 중심이 아닌 시민 공동 자산이란 관점에서 지역의 자립형 경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오늘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허남식, 문정수 등 전임 시장들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송기인 신부와 이영 전 시의회 의장, 정순택 전 교육감 등 지역의 원로들도 참석해 현안에 대해 의견과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직 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영남권 5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부산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미래 교육 체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